그 화가 막 나는데 또 화가 난 그 상태 그 자체는 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화가 난다. 화라는 것이 뭐예요? 결국엔 느낌이잖아요. 느낌이잖아요. 그냥 느낌이 날 뿐이고 그것을 내가 화를 낸 거다, 내 화다라고 하는 상태가 아니라면은 그거는 도의 상태죠. 화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느낌일 뿐인 거예요. 네, 그로 인해서 되게 불편하고 되게 막 그 어떤 불편함이 지속적이면은 그러면 그거는 도라고 할 수 없죠. 그때는 이미 내 화라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껴지는 거죠. 화라고 어떤 느낌이 화라고 우리가 이름하는 그 느낌이 올라올 때 그 느낌이 느껴지는 그냥 그런 데는 우리가 불편함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상태는 아니죠. 느낌은 느껴져도 그것이 불편하다는 것은 다르죠. 저는 화가 났을 때는 항상 불편하던데. 그러니까 그거는 자 그런 느낌이 안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거기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뭔가 우리가 짜증이라 이름하는 어떤 느낌이 일어나죠. 이 느낌이 안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일어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조금만 되면 일어나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 안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함이 없으면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느껴지는 그대로라면은 이 느낌은 있어도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우리 짜증이라 이름하는 어떤 이런 느낌이 안 일어나야 된다 또는 이것이 안 좋은 거다라고 하는 그 관념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게 안 일어나야 된다 한다면은 그러면 반드시 불편해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만 되면 일어나는 것인 거예요. 이게 안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요게 일어나서 불편한 게 아니라 요런 느낌이 우리가 화다 짜증이다 이름하는 느낌 요 느낌이 일어나서 불편한 것이 아니라 요 느낌은 안 좋은 거라든가 또는 이것이 안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관념 때문에 불편한 건 거예요. 그리고 그 화가 일어났을 때 아예 그냥 느낌으로 알아차리고 너의 상태가 되면 다음에 비슷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화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예. 그렇죠. 이제 그런 게 한 번, 두 번 그렇게 되다 보면은 예, 나중에는 이제 나오더라도 다음에는 자 그거는 그렇게 작용되는 거는요. 이 머리카락이 나오면은 그럼 불러가지고 뭐라 할 수도 있고 밥을 바꿔달라고 할 수도 있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것은 그때의 상황 또는 경험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다르게 작용되는 거예요. 그것 또한 그렇게 작용되는 거예요. 그렇게 작용되는 그냥 단지 알아지는 대로지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것만 없으면은 이래도 저래도 아무 문제가 없고 이래도 저래도 불편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런 경우 그렇게 작용돼도 도라는 상태라면은 다 불편이 없듯이 도라는 상태는 그거 관계없죠. 그렇게 작용되는 것이 알아지는 그대로인데 지금 나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작용된 거죠. 사실 이걸 뭐 내고 싶어서 내요? 이건 그냥 어떤 소리가 들리거나 어떤 모습이 보이거나 그러면 확 일어나는 거잖아. 일어났죠 이미. 그러니까 일어난 것이 알아지는 그대로가 도죠. 그런데 그대로가 알아지긴 알아졌는데 그대로가 아니라 어때요? 이것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 나는 아직 안 되나 봐 또는 이것이 없어져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이 작용한다면 알아지는 그대로가 아니죠. 일어나는 경험되는 걸 뭔가를 어떻게 바꾸고 싶다 없애고 싶다 또는 안 일어나야 된다라고 뭔가 규정, 단정, 평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대로가 아니죠.
그래서 돌아가는 상태가 안 되고 그래서 불편한 거지. 만약에 이것이 일어나는 뭔가의 느낌이 일어나는 것이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없어져야 된다 또는 뭐 일어나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일어난 것이 그냥 안아지는 그대로 일어난 것이 자연성 그대로라면은 그러면은 불편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느낌은 있어도. 그냥 간단히 얘기하는 거예요. 배탈이 났어요. 배탈이 났으면은 우리는 배탈 때문에 불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배탈이 없어야 불편하지 않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도로서 불편함이 없다는 얘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배탈이 나도 불편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배탈남이 없다고 한다면은 뭐 더 말할 나위도 없죠. 그러나 배탈이라는 상태가 되는 그 상태에서도 불편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게 도인 거예요. 그런데 아예 이 배탈이 안 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배탈이라는 것이 내가 나고 싶으면 나고 안 나고 싶으면 안 나요? 짜증도 똑같은 것인 거예요. 배탈을 하고 내가 짜증을 안 내고 싶다면 안 나요? 그 요인들을 좀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예, 그러니까 그 요인은 제거하고 어쩔 수가 없는 것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결과를 어떻게 하는 거나 원인을 어떻게 하는 거나 똑같은 문제죠. 뭔가 조작하려고 하는 건 똑같은 문제인 거예요. 더구나 원인은 이미 만들어진 거야. 왜냐하면 원인은 지금 이 순간 이전까지의 모든 경험이 원인으로 작용되는 거니까. 돌아가서 어떻게 바꿀 수가 있어요?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원인을 안 만들 수는 있죠? 그럼 안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다음에 그렇게 되지 않을 원인을 만든다라고 수행하는 거 만든다라고 이런 말을 하죠. 원인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요? 만약에 만든다면 지금 이 순간 돌아가는 상태일 때만 원인으로 만들어질 것이 없죠. 다음에 원인으로 만들어지지 않죠. 근데 이 순간에 이제 보시를 한다 또는 뭐 좋은 일을 한다 선업을 쌓는다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전부 다 앞으로 불편함의 원인으로 작용되는데 지나간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앞으로도 원인을 안 만들고 싶으면 지금 이 순간에 도라고 하는 점검을 통해서 도의 상태가 돼야 앞으로도 안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과거는 만들어진 원인이 지금 이 순간 괴로움으로 경험되지 않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오로지 도로서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부처님이 독화살 비유를 하신 거예요. 지금 독화살을 이렇게 맞았어요. 근데 이 독이 어디로 날아왔으면 누가 쏘은 거며 이런 걸 따지고 있는 것이 원인을 찾는 거예요. 원인을 찾을 게 아니다. 지금 요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다. 근데 내가 지금 이 장소 여기 있었기 때문에 독화살을 맞았는데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면 계속 맞을 것 같으니까 저쪽으로 피하고 싶다. 그런 그런 조건을 바꿔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마음이 작용되면 그렇게 작용될 수가 있는데, 가령 저쪽으로 이동한다고 해서 안 맞을 수가 있을지 없을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드는 생각으로는 내가 지금 이 장소 현재 이 방에 있었기 때문에 화살을 맞았는데, 그럼 또 맞을지 모르니까는 그럼 맞는 게 불편하고 싫으니까 저 방으로 가겠다. 자, 자연 이치에서의 원인은 지금 이 순간 이전의 것이 원인이에요. 지금 이 순간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가는 것은 그것으로서 지금 이 순간 이전의 원인을 바꿀 수가 있나요? 그거는 어디 숨을 데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부처님도 업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업이란 것이 뭐예요? 지금 이전의 경험들인 거예요. 이거 어디 가서 피해요? 어떤 사람은 절에 들어오면은
뭐 또는 명상마을처럼 조용한데 그 사람 안 만나고 살면 나도 우보고사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어. 자, 와 살아보세요. 그러니까 문제는 사는 장소를 바꾼다, 같이 사는 사람을 바꾼다, 이래가지고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조건이 바뀌면은 물론 원인 중에서 작용되는 원인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작용되는 원인 중에 작용되지 않는 나머지는 언제라도 드러날 수가 있고, 조건만 되면 드러나고, 그것이 드러나야 해소되는 거기 때문에 피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당장은 뭐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어디 피할 데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라고 하는 이것은 조건을 탓하지도 않고 조건을 바꾸려고 함도 없고 그냥 처해진 그대로라고 이름하는 것인 거예요. 왜?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은 원인을해서 일어나고 조건은 단지 원인이 작용되는 이 조건 역할일 뿐이지, 일어나서 작용돼서 경험되는 것은 원인이 작용되는 거지 조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콩을 심으면은 조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수분, 뭐 비라든가 수분, 온도 이런데 이런 데 따라서 이것이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어요. 근데 자, 다른 것들이 다 조건이죠. 그러나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콩에서 싹이 나오지, 콩 다른 데서 싹이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에서 싹이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콩에서 싹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이 안 맞으면 단지 싹이 안 나올 뿐이야. 그러다가 조건이 되면 싹이 나와. 그러니까 이 콩이 원인이면은 조건에 아무리 그 관계없이 이것이 조건이 안 되면 안 드러나죠. 온도나 수분이 안 맞으면은 싹이 안 났을 뿐이지 그것이 어느 때라도 맞게 되면은 반드시 나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 피할 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방과 저 방은 조건이죠. 원인이 아니죠. 당장은 달라지는 것 같아도 근본적으로 달라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결국에는 도라고 하는 그 점검을 통해서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될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당장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당장 그렇게 작용이 되는 거예요. 당장 그렇게 작용되는 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조건에 꽉 얽매여 가지고 조건에 무조건 어떤 조건에 얽매여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마음이 작용되는 대로죠. 처해지는 대로죠. 되어지는 대로죠. 되어지는 대로인 거예요. 일부러 막 바꾸려고, 일부러 조건을 막 어떻게 하려고 라고 할 필요가 없이 되어지는 대로죠. 또 마음이 일어나는 대로 작용되는 대로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을 안다고 해서 에이, 조건 바꿔봤자 별 수 없으니 그러면 죽고 나서나 이 조건 붙잡고 있겠다, 이것도 아니죠. 이런 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도 처해지는 대로 되어지는 대로인 거예요. 그 조건이라는 건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냥 선택이 되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어떤 조건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한번 돌이켜보면은 내가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선택한 것 같아요? 그냥 선택되어진 것 같아요, 이 느낌이. 예를 들면 우리가 결혼을 한다. 그것은 대부분 내가 결정했다라고, 옛날에야 물론 부모들이 뭐 해준다 하지만 만약 연애 결혼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연애 결혼했어요? 아니면 부모가 했어요? 연애 결혼을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뭐 그 외에 다른 경험이라도 한번 보세요. 내가 결정했다라고 하는 가령 직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직장이나 이런 것도 정말 내가 결정한 건가? 아니면은 그냥 그렇게 되어진 것 같은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쭉 내가 어떤 고비고비마다 가령 직장을 선택했다라든가 뭐 이런 삶에서 고비고비마다
또는 집을 사는 경우라든가 이런 고비고비마다 어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돌이켜보면은 내가 선택한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뭔가 그렇게 그런 기운으로 그냥 어떻게 그렇게 막 되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막 그렇게 이 어떻게 보면은 몰아져 간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선택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부분도 좀 있고 예, 상황이 또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저는 지금 돌이켜보면은 옛날에 내가 선택했다는 것들이 사실은 다 그냥 그렇게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요. 가령 우리는 과거에 그 사람을 안 만났더라면, 다른 사람을 만났더라면, 또는 그 직장을 선택 안 하고 다른 직장을 선택했더라면, 우리는 내가 가령 다른 뭔가를 선택했더라면 내 삶이 달라질 수도 있을 텐데, 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프로이트 뭔가 누구 시에도 가지 않는 길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랬을 것 같죠? 저는, 다시 돌아가도 그럴 가능성은 없다. 달리 선택이 되어질 가능성은 없다. 그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다. 마음이 그렇게 작용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작용된 거다. 그러니까 사실 선택이라고 말해도 선택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이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선택될 다른 것이 선택될 가능성이 그 단계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매 순간에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까지 되어 왔던 거예요. 누구의 삶이든 다. 숙명론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근데 그거 숙명론과 달라요. 역시 앞으로도 역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건 숙명론하고 달라요. 왜 숙명론하고 다르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숙명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앞으로도 가령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서 선택해야 될 상황이 처해졌을 때 내가 선택한다라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작용이 자연의 이치가 그렇게 작용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요인은 지금 이 순간의 경우, 지금 이전까지의 경우가 지금 이 순간의 경우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그 이전까지의 경험에 의해서 그것이 그렇게 작용이 된다. 그렇게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계속 새로운 경험이 더해지죠. 그러니까 사실은 1년 후에 어떻게 될 거는 정해진 게 아니라 그 일까지 이전 1년 이때 지금 일어난 일들에 의해서 또 그것이 영향을 받아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년 후에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이 순간 이전까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1분 후에 어떤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이 찰나생찰나라는 이 경험들에 의해서 이것이 또 달리 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 정해져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치적으로 바로 그러한 경험들에 의해서 어떤 것이 좋아 보인다든가 그것이 마음에 들게 된다든가 마음이 그렇게 쏠리게 되는 그렇게 작용이 돼서 그것을 우리는 내가 선택했다 결정했다라고 말하게 되는 이런 것이 된다는 것인 거예요. 여기에 한치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은 그래서 달리 결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결정이라고 하는 그 순간 이전에 뭐든 들리고 보이고 했던 이런 책 보고 말 듣고 실제로 살면서 경험했던 이런 모든 것이 작용돼서 그때 그런 것이 작용되는 거지. 어떤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요. 또는 내가 그때 결정하는 나가 있어가지고 내가 의지적으로 그때 그냥 결정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삶은 그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론이라고 할 수도 없죠. 운명론 하면 1년 후에 뭐라고 딱 정해져 있고 10년 후에 뭐라고 결정돼 있어야 운명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정돼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뭔가 달리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아니요. 그때까지 모든 그 경험에 의해서 그 찰나 이전까지의 모든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마음이 작용되게 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요. 삶을 지금부터라도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해서 내 마음에 들게 바꿔서 지금쯤은 삶이 내 마음대로 다 됐을 거예요.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이 내 뜻대로 되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런 마음이라고 저렇게 하려면 저런 마음이 일어나던 거예요. 결정이라는 그 마음 또한 그와 똑같은 것일 뿐인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는 작용되는 것인 거예요. 이 작용에는 바로 인과 연에 의해서 작용되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 그런 이치에 의해서 작용되는 거기 때문에 다르게 결정한다. 결정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인 거예요. 한 번 더 그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 부산에서는 그러는데 이번에 저 서울법회 가는데 전철역에서 내려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건 좀 바람이 좀 불었어요. 이제 아직 명상마을에는 아직 낙엽이 그렇게 안 지는데 거기는 도시가 훨씬 낙엽이 빨리 지는 것 같아요. 가로수에 이제 가령 단풍나무가 있었는지 단풍나무가 아니라 뭐 활렵수인데 단풍이 이쁘게 들었더라고. 바람이 부니까 나무에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데 나무잎이 이렇게 살랑살랑 이렇게 떨어지는데 왜 나무잎 떨어진 거 보는데 요게 나무잎마다 다 제각각 요렇게 떨어진 놈 있고 요렇게 떨어지는 놈 있고 하는데 이게 햇빛이 반짝이니까 이 색깔이 아주 환상적이긴 한데 이게 제각각 노는 거예요. 도대체 나무잎이 어떤 패턴으로 어떻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뭔가 그런 것이 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요즘 과학자들은 그걸 뭐라고 하냐 카오스라고 그래요. 카오스. 즉, 뭐라고 그러냐, 이 정형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어떻게 떨어진다라고 이 패턴을 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각각 떨어져서 도대체 이게 어떤 법칙이 있는지, 어떤 원칙이 있는지를 종잡을 수가 없다. 이걸 추론해낼 수가 없다. 모르겠다라는 거죠. 이게 카오스죠. 혼돈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뒤죽박죽이라 이런 말이죠. 기억. 그러나, 제 눈에는 뒤죽박죽이 아니라 이치에서 어긋남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즉 카오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요거는 요렇게 다르게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요렇게 떨어진 외에 다르게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인 거예요. 왜 그러냐? 보세요. 나무잎이 하나 똑 떨어지면은, 거기서 바람이 불어서 여기가 똑 떨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요때, 기압, 바람의 세기, 이파리가 길쭉하냐? 또는 동그랗냐? 또는 표면이 매끄럽냐? 그렇지 않냐? 공기 밀도가 어떠냐? 온도가 어떠냐? 이런 모든 요소에 의해서 요 하나하나가 찰나찰나에 다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막 떨어지는 게 아니야. 이 요소가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아요. 바람의 세기라든가 저 위의 공기 온도와 요 아래 온도 이런 차이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요 나무잎에 작용되고 있는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들이 전부 다 작용해서 그 힘의 균형 또는 그 힘에 의해서 이게 하나하나가 찰나찰나에 결정되죠. 이 세기에 작용하는 이것은 엄연히 법칙이 있고 이치가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
제 멋대로가 하나도 없어요. 순간순간 찰나찰나에. 요 하나 요렇고 요렇고 하나 요 찰나찰나에. 요런 모든 것이 다 작용, 떨어질 때까지 계속 그렇게 작용해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달리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이것을 카오스다, 혼돈이다, 어디로 떨어질지 모른다? 아니요. 이거는 반드시 그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똑같아요. 이 혼돈이 아니에요. 이치적으로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인연의 작용으로서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이치가. 이 세상에 혼돈이란 없다라는 거예요. 카오스는 없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아무리 해도 모르겠다 이러면 카오스래 그냥. 그거 똑같은 것인 거예요. 이 나무잎은 달리 요 외에 그 상황에서 달리 다르게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한치 예외가 없어요. 요 순간순간 찰나찰나에 작용되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인 거예요. 우리 삶도. 자, 요렇게 결정되는 것은 나무잎이 나는 저렇게 갈래, 요렇게 갈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그런 요소들에 의해서 나무잎 자체의 생김, 기냐, 동그랗냐, 두껍냐, 얇냐, 무게가 얼마나 나가냐, 매끄럽냐, 거치냐, 매끄럽고 거치에 따라 저항에 따라 다 다르겠죠. 모든 이런 요소에 의해서 그 순간 요 살랑살랑하는 요게 결정이 되는 거지. 이게 그냥 제멋대로가 아닌 거예요. 나무잎이 내가 날아가고 싶다고 어디로 날아가고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자, 이거 같은 것인 거예요. 우리의 어떤 정신작용도 우리가 선택이나 결정하는 것도 매 찰나 나무잎이 요렇게 휘어지고 저렇게 휘어지고라고 하는 그때 결정되는 그거와 똑같은 것인 거예요. 달리 다른 자리에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는 바로 우리가 선택한다,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도 나무잎이 매 순간 요렇게 휘냐, 요렇게 휘냐, 요렇게 휘냐, 요렇게 휘냐, 요렇게 가냐, 요렇게 가냐 라고 하는 매 순간순간이 그렇게 결정되는 거지. 나무잎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의 의사결정이라든가 선택 결정이라는 것 또한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다시 돌이켜서 달리 선택했더라면 이런 말은 그냥 생각일 뿐이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후회라는 그 말 자체가 필요가 없는. 그렇습니다. 결국 후회란 관념의 산물이지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다시 이야기하면 그래요. 사실 우리가 뭔가 괴롭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어떠한 사실 때문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관념 때문에 괴롭다는 것인 거예요. 자, 우리가 후회하는 것은 예를 들면 뭐예요? 사실이 다른 사실이었으면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후회죠. 그런데 그것은 요 나무잎 결정되는 것 같이 그건 불가능인 거예요. 사실에서는 그렇게 달리 다른 사실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른 사실이 있을 수 없는 것을 다른 사실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있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 이치를 모르고서 달리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치를 모르는, 즉 무지, 관념으로 인해서 후회 자책이 있지, 사실의 경험 그대로 도인 사람에게는 후회 자책이 없어요. 후회 자책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도를 사는 사람은 과거를 곱씹지도 않아요. 뒤돌아보지도 않아요. 당연히 어떻게 될지 모르니 앞날도 생각하지도 않아요. 되어지는 대로. 단지 지금 이 순간 작용되는 대로인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자, 과거에 대한 생각은 날 수가 있죠. 그건 그냥 생각일 뿐이야. 생각의 내용, 그런 생각의 내용이 들면 그냥 생각의 내용일 뿐이야. 미래에 대해서도 지금 이 순간 생각은 들 수가 있죠. 그러나 그냥 생각일 뿐이야. 그러나 그 생각이 생각의 내용이지 사실이 아니다. 실제가 아니다. 이치적으로 맞지 않다. 그러니까 생각이 덜 뿐이지 생각에 신경 쓰지 않는다. 생각에 매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삶이 불편히 얻게 되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자에게는 후회 자체는 없어요.
그래서 후회 자책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무지고, 그래서 그것을 어리석음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또 다른 화로서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저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얽매여 살아야 되네. 그것도 아니죠. 앞으로 어떻게 처질지 모르죠. 마음 작용되는 대로 앞으로는 또 마음이 작용되는 대로죠. 앞으로 마음이 작용되는 대로죠. 자, 그래서 세상에 이 도인한테는 일관성이 없어요. 체면도 없어요. 아니 내가 있어야 체면이 있지, 체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약속했으니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왜? 그때마다 사정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지. 그 약속은 지키자고 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마음일 뿐이에요. 지금 이 순간 앞으로 좋은 집 지어줄게 라고 하는 마음이 지금 이 순간 일어났을 뿐이야. 그러나 마음이야 100번 좋은 집 지어주고 싶지. 그러나 돈이 안 들어와서 누구 있었나? 돈이 없어서 못 지어주는 거 어떡해. 그래 마음은 100번 지어주고 싶은데 자, 모든 약속은 항상 지금 이 순간 작용되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지키라라고 하면은 서로가 괴롭게 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도 집 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안 일어난 것보다요, 그 공수표라도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일어난 게 그게 안 일어난 것보다 나은 거 아니에요? 부모님 그런 말씀 들으면 또 이제 그게 견해가 돼서 또 살아 이래야 된다. 발령뿐이야. 아니 근데 꼭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사실은 앞도 없고 뒤도 없고 결국 다 들어보고 나면 이래야 된다는 게 없는 거잖아요. 언제부터 가는데 누가 뭐 해줄게 하면 그 말을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런 말을 했구나. 그 정도로만 여기지. 그렇죠. 저 해줄 거야 뭐 이제 그런 마음이 안 들고 정말이 뭐 그렇게 돼봐야지 뭐 믿을 수 있나 그런 마음이. 그래서 또 그렇다고 너무 그렇게 또 너무 뭐라고 그럴까 뭐 그러지 말고 그런 말이라도 해주니 고맙다고 그래야지. 아니 나중에 뭐 그렇게 안 될 값에 그래도 그런 말 해주는 게 어디야. 그런 마음이라도 난다는 것은 세상에 전혀 뭐 마음에 없는 사람한테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이제 같이 그 다니던 애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자기 취미 활동 이런 걸 많이 하고 싶은데 남편이 못하게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결혼 전에는 네가 결혼하면은 네 배우고 싶은 거 다 배워. 다 해줄게. 말을 그렇게 해놔놓고 요즘 자기가 뭘 하려 그러면은 돌아다닌다 그러고 집에 일찍 왔고 애 안 보고 그런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혼 전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말을 믿었나? 저승같이 믿었다. 그렇죠. 사실은 이치를 알면은 믿고 안 믿고는 아니죠. 마음이라는 게 지금 이 순간 그런 작용되는 마음이란 계속 새로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데 그 마음이 안 변한다면이야. 마음이 계속 있다면이야. 그럼 마음 변했다고 그러지만 마음 변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계속 그러는 건데. 자, 그래서 과거도 후회 자책도 없고 미래에 대한 믿음이다, 기대다 이런 것도 없죠. 항상 지금 경험되는 그대로. 그리고 앞으로는 되는 대로, 되어지는 대로. 자,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순간순간 그때의 인과 연애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삶이란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사실 우리는 아직 한참 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죠. 요즘 100세 이야기 너무 많이 그런데 그 반면에 우리 옆에 우리보다 어린 사람이 죽은 경우도 많이 보잖아요. 한 달도 채 안 됐죠. 중학교 후배 한 놈이 죽었다라고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고가 왔어요. 카톡으로 왔던 거. 그 아들들이 뭐 이렇게 아버지 그거 휴대폰을 다 검색해서 거기다 있는 이름들 다 보냈겠지. 그러니까 도대체 언제 죽을지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이 비행기 사고로, 차 사고로, 세월호 사고, 뭐 고등학생인가 중학생인가 뭐 떼죽음 당했잖아요. 알 수 없어요. 지금 현재 90살 먹은 노인이 먼저 죽을지, 지금 10살 애가 먼저 죽을지 누구 알아요? 알 수가 없어요. 요즘 사람들을 보니까 이제 100세 얘기를 많이 하니까 너무 오래 사는 거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하고 사냐, 그렇죠. 아파가지고 내 병원만 왔다 갔다 하면서 요양병원에서도 한 10년 있어야 되고 막 그런 이제 생각들 일이 이제 주변에서 많이 보니까 그러게요. 예, 그렇죠. 아마 노인들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노인들도 있을 텐데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래도 뭐 이런 삶은 안 살고 싶고 이런 노인들도 많을걸요. 그래서 못 죽어서 산다라고 하는 오래 산 것만이 좋은 건 아니겠죠. 예. 관념적으로 살면은 참 오래 산다는 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앞날을 걱정하지 않아요. 이 나무잎이 이렇게 결정되듯이 매 순간 그렇게 삶이란 결정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뭘 걱정을 해요. 물론 이 순간에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얽매이지 않죠. 누구한테도 얽매이지 않아요. 솔직하고 그냥 그래요.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우러나는 대로 일어나는 대로. 항상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마음이 작용되는 대로,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 마음이 작용되는 대로, 누굴 위해서라든가 뭘 위해서라든가 어떻게 살려고 어떤 내 이미지를 위해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작용되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